첫째, 외교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 한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둘째, 공개한 통화 내용은 상식적 수준이라는 해명은 참으로 나쁘끄럽습니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야당 의원 탄압,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적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기문란 행위를 호도하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원칙대로 이 사안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서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런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또 한 번 실망시키지 말고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기 당사자가 계시네요. 우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님하고 서훈 국정원장님의 만남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공감하신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당과 함께 같이 대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당은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9년 2월 15일 날 국가 권력기관 개혁 관련된 회의에서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도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안들이 통과돼서 권력기관 개혁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는 14개의 국정원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안,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안, 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안, 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 뿐만 아니라 이완영 의원과 이은재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여야 불문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개혁 입법을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밖에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속히 복귀해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K주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인보사를 투여했던 환자들 중에 244명이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으로 총 2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약 2주 전에 이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와 함께 집단소송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모두 3,707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 참여했거나 앞으로 참여할 사람들의 앞날은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장기간 보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이러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입증 책임 전환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국회에서 속히 논의되고 통과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돼서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및 조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광원 최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은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굴욕 외교로 포장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지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익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 주장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계속 감싸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자유한국당의 국가관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만남을 지나치게 과도한 상상력과 음험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그런 음험한 상상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를 가운데 두고 총선 전략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먼저 물어보고 싶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기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를 안 썼다면 그 기자는 정말 기자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으로 믿고요. 자유한국당에게 제가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정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박주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철저하게 차단하도록 다 조치를 했고, 그동안 있었던 원장의 대통령 주례 보고도 다 없앴습니다. 이 정권은 국정원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실을 담아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각 위원장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터이고 보고도 해야 될 터이니까 제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28일 김회숙 신임 인사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김회숙 수석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써오신 분입니다. 또한 법제처장을 맡아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인사수석으로서도 맡은 바 역할을 훌륭히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와 관련한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볼까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력과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증식하려 한다면 그것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는 임기 중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남이 있습니다. 네, 뇌물수수,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윤
윤중천 씨가 사실상 입에 자물쇠를 잠근 채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그의 검찰 인맥 간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불법적인 거래와 검은 유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광범위하게 따리를 틀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던 것들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사고 3주기입니다. 19 청년 김군이 안전한 환경에서 평안하길 기대합니다. 기원드립니다. 내일이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합니다. 표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이 영화의 모범 사례를 통해 영화 드라마 스태프들의 하루 평균 21시간 노동, 시급 3,800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 근로기준법 미준수 상황, 보조 출연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 등 변화를 위해 어떤 성찰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할지 좋은 사례로 번지길 기대합니다. 인보사는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 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연구되고 또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보사 사태에 인한 전체적인 감사와 식약처에 대한 인보사 허가 심의 과정의 특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심평원의 약제심사평가위원회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형석 예, 교수입니다. 하겠습니다. 5.18 39주기 5.18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5.18 망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전혀 이런 반구가 없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5.18 망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를 갔다 와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장애투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위기만 넘어가려는 교활한 형태를 보인다면 광주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하루속히 민생을 정말 그렇게 염려하신다면 국회에 복귀해서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와 그리고 또 5.18 진실규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공기업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솔선수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선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와 댐, 보호시설 점검 정비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을 86년에 설립한 후에 15년 지난 2001년도 해당 업무를 단순 업무로 규정하고 강제 청산했습니다. 청산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모아 종업원 지속회사를 설립하였고 20년 가까이 신분만 바뀐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는 동일했지만 치열한 경쟁 입찰과 낙찰률 저하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은 위협받고 근로조건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국수자공사 임원 출신들이 사장을 맡았고 경진 대다수도 수공 출신이며 사실상 수공 통제 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절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공무부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하길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발전 부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용역과 도급비 산정 방식이나 세부 운용 내역이 유사하고 발전 부분 연료 환경 분야는 노사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1단계가 아니라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소관 붙인 환경부도 반감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진에 촉구합니다. 수공은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처럼 맑고 깨끗한 기업 이미지에 걸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예전 자회사였던 수자원 기술을 지금이라도 1단계 정규직 전환에 포함하여 노사 전문가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홍미영 다문화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고 노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그 드라마를 보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라는 정의롭고 따뜻한 공직자와 보통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불의하고 부패한 자들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서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정의롭고 겸손한 권력에 강한 나라를 희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같이 가야 오래가고 함께 가야 안전하다라는 외침에 가슴이 뭉클해짐은 우리 국정 철학인 포용의 가치를 국민적 메시지로서 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개정 제도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한 행정도 아닌 듯해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 약한 자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번거롭고 일만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제도는 애초에 인도적 체류자에게 지역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하라 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면서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적자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이 보도자료를 낼 때 법 개정의 목적이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표현을 해서 마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자 또는 적자의 요인이라는 오해를 빚어내게 했고 또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되게 되어서 이 개정제도가 오히려 이주민 혐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한편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이라는 논란을 최근에 빚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우선 저소득 이주민일수록 이 제도로 인해서 더 차별이 커지고 또 지나친 부담으로 건강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내국인들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지만 이 이주민에 대해서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주민을 제외한 부분에 소득 추계가 어렵다라는 점에서 재산 소득이 평균보다 낮더라도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강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액수뿐 아니라 보험 가입 기준도 까다로워서 인도적 체류자인 난민들은 무조건 본국 정부의 인장이 찍힌 서류만을 요구하는 소관 행정에 대해서 난감해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체류 자격과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돈이 없어 가입을 미루거나 체납하는 이주민은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 이주 여성의 아기 돌보기, 육아를 돕기 위해서 입국한 친정 가족들도 앞으로 혹시 미등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유학생의 경우도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은 국가 목표 20만 명 중에 14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유학생이 가입하던 기존 민간보험보다 이번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은 무려 6배, 7배가 비쌉니다. 전에는 연간 10만 원 냈었는데 지금은 6, 70만 원 더 내게 된다는 거죠. 소득이 거의 없는 유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것도 시행을 2달 앞둔 5월 초에야 각 대학들에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서 유학생들의 충격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참여한 대학교 수업에서 어느 유학생은 이 개정 제도를 토론 주제로 내놓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이나 상당수 국내 학생들도 현재 개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소위 신남방국인 개발도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이 보험료를 지금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산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난한 유학 생활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강보호법 개편 시행이 되면 유학생을 비롯해서 이주민들의 보험료가 증액되고 그래서 건강보험 적자가 조금 보충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인권적 차원에서 더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큰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편제도 시행에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담은 세심한 행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